교사노조연맹 서울교사노조 교권보호팀장 왕건환입니다. 제가 이번에 직무연수 진행하면서 좀 실수로 공유를 잘못해드린 부분이 있어가지고 보충 자료로 만들었는데 이게 연맹 교권 담당자분들이 질문해 주셨던 부분이라서 현재까지 논의한 부분까지로 일단 정리해드리고 여기에 대해서도 장기적으로 계속 그 논의를 깊이 하면서 보완해 나가야 되는 부분이라서요. 일단 가볍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추가적인 질문들을 확인하는데 일단 제가 요 정도까지 고민했고 저도 더 고민한 다음에 변호사님들하고 상의해서 더 좋은 대책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 특수 선생님들이 교권 침해 피해 이제 특수 학생한테 맞았다거나 뭐 이런 경우들이 종종 있죠. 좀 너무 안타까운 상황이고요. 이게 선생님이 당연히 맞아야 되는 건 아니거든요. 소방관이 당연히 불타야 되는 거 아니고 경찰이 당연히 범인한테 칼에 찔려야 되는 게 아니듯이 피해를 받을 순 있지만 받았으면 정당한 보상과 보호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학부모님이 얘는 정신지체니까 고의성이 없으니까 뭐 안 된다 혹은 관리자도 그런 소리를 하는데요. 교육부에서 나온 교육활동 침해 행위 조치 기준에 대한 고시를 보시면요. 이 교권 침해를 판단하는 기준은 고의성뿐만 아니라 지속성, 심각성, 반성 정도, 관계 회복 정도, 장애 여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합계를 내서 조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의성이 뭐 0이나 1점이라고 하더라도 다른 지표가 많다면은 꼭 그 특수학생을 징계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요. 물론 징계가 효과적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건 이제 특수 선생님들의 전문성에 따라서 판단하실 부분인 것 같고,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것 정도 제가 일반적인 선생님들도 이해를 하시고, 예를 들어서 특수학생이 으로 분류되는 학생이 뭐 통합학급에서도 혹은 일반적인 선생님들한테 일반 교과 선생님한테도 교권 침해할 수 있거든요. 예전에 뭐 임신한 선생님한테 쌍욕하고 뭐 그런 경우들도 있었어요. 때리려고 하고 이런 경우에도 이제 당시에 이제 징계를 했습니다. 그 학생은 뭐 약간의 이제 정신적인 문제도 있었지만 그 징계를 하는 것이 효과적인 부분이 있는 정도의 수준의 학생이어서 징계를 하고 특히 피해교원 보호 조치라고 해서 피해교원에 대한 뭐 심리상담, 정신과 치료 비용, 휴가 이런 것들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라도 교권보호위원회는 1차적으로 보호 목적으로 하는 거거든요. 따라서 이게 고의성이 없으니까 무효가 아니라 고의성 부분은 0점이나 1점으로 놓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 심의해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때 부모님께 얘를 징계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다른 학생들과 함께 잘 지도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부분을 꼭 이제 납득을 시켜주시고 물론 특수교과에서도 굉장히 심각한 경우에는 그 학생이 징계를 받아야 되는 수준인 경우도 있고 강제 전학도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뭐 반대하시는 분도 있지만 나름의 타당성은 있으니까 그렇게 진행이 됐겠죠. 자, 두 번째 질문인데요. 교사에게 소리는 내지 않고 입모양으로만 욕설한 아이가 있다. 이 아이가 자신의 행동을 부인하고 학부모도 인정하지 않는 경우 목격자도 없는 상황에서 모욕감을 느낀 교사는 교권 침해를 인정받을 수 있냐라고 했을 때 목, 원래 모욕죄라는 것이 여러 사람 앞에서 공연성이 있어야지 성립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를 모욕감을 느꼈다, 모욕죄냐라고 했을 때는 거기에 법적인 모욕죄는 아니지만요. 이 부분은 교권 침해 유형 중에서 그 교권을 존중하지 않은 부분이고 우리가 상식적으로도 교사에게 모욕적인 행동을 하면 안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교권 침해로 할 수 있는 범위에 있긴 하지만 증거나 목격자 이런 구체적인 진술로 인해서 할 때 다툼이 발생할 수 있어서요.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학부모님께나 이 학생한테 참 그러기 어려운 상황일 가능성이 크긴 하지만 학생을 지도하는 차원에서 협조를 구하는 방법으로 하시고 또는 이 선생님한테만 이러지도 않을 거고 여러 번 한다. 했을 때 그런 구체적인 기록들을 여러 명이 모아서 한다면 교권보호위원회에 올릴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게 사실 학폭에서요. 신체적 폭력 같은 경우에는 쉽게 드러나지만은
이런 이제 정신적 공격 같은 경우에는 학폭으로 다루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근데 이제 정신적으로 학생들도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는데 이게 형법상 범죄까지는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안 쳐다보면 그만인 부분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렇다고 해서 선생님 안 쳐다보면 그만인데 뭘 그런 거 갖고 그러세요? 라고 하기에는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마음의 상처나 이런 게 클 수가 있어서 참 조심해서 접근하게 되는데 일단 선생님이 마음을 좀 더 강하게 먹으셨으면 좋겠고 이거를 자기가 모멸당했다라는 그런 마음보다는 얘가 이런 행동을 계속하게 된다면은 앞으로 얘한테 나쁜 일이 생길 건데라는 마음가짐으로 대해 주시면 좀 더 좋겠다라는 말씀 조심스럽게 드리고요. 사실 극단적으로 보면 애 얼굴을 안 쳐다보고 무시하다 보면은 지나가는데 그래서 이제 무시의 기술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선생님들이 이것저것 다 신경 쓰시다 보면은 그렇게 못하게 되시는 경우들이 많아서 일단 이게 결국은 위원회로 올라가고 법정으로 가게 되면 증거 싸움이거든요. 증거가 명확하지 뭐 녹음 녹화가 없으면은 구체적인 기록들이 모여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선생님이 평소에 다른 분들하고도 굉장히 신뢰를 받고 있는 분이어야 하고 그 학생이 다른 선생님들에게도 나쁜 행동을 많이 한 자료들이 많아야 되는데 이런 것까지 다 모아서 진행하기가 쉽지는 않은 부분이다. 일단 제가 변호사님하고 같이 상의해서 고민한 부분은 여기까지 일단 말씀드리고요. 일단 12월 말부터 해서 아동학대로 인한 신고 시에도 직권으로 해제가 가능한 건데 원래 그 이전에도 가능한 부분이긴 했어요. 이랬던 비위로 인해서 지금 이제 여기에 이제 아동복지법에 대한 금지 행위가 여기 추가된 건데 원래는 이제 그 수사기관에서 조사 중인 자로 비위 정도가 중대하고 정상적인 업무 사행을 기대하기 현저하기 어려운 경우에 직위해제를 해야 되는 거라 직위해제라는 게 이게 굉장히 강한 처분이고 거의 뭐 경찰로 치면 구속이나 학생은 출석 정지 이런 거 함부로 못 시키잖아요. 그래서 직위해제도 정말 이렇게 명백한 경우가 아닌 경우에는 하면 안 되는데 문제는 지금 교육부 성폭력 그 대처 매뉴얼에 보면은 교사가 수사 대상이 되면 직위해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무고한 경우가 굉장히 많이 생기고 지금 아동학대도 무고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걸로 앞으로 다투려면은 이게 비위 정도가 중대하고 정상적인 업무 수행을 현저하게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인지에 대해 이거에 좀 엄격하게 그 심의를 한 다음에 직위 해제로 하도록 다퉈 나가야 된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근데 지금 참 어려운 상황입니다. 자, 그다음 자, 관찰 기록 같은 거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어, 이제 증거는 구체적이고 많을수록 좋긴 한데 증거 능력은 사실 뭐든지 증거 능력이 있지만 무엇이 더 강하냐 차이고 기록한 시점이 명확하게 남는 나이스라든지 전산 기록 그 기록한 시점이 명확하게 기록에 남는 그런 기록이 좀 더 증거 능력이 좋은 것이지 여러 가지로 다 가능하긴 합니다. 근데 이제 증거가 맞는지 다툼이 일어날 수 있고 그 여러 가지를 다 따져서 판사님은 종합적으로 법조인들은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시는데 진짜 제가 어떤 사건에서는 선생님이 정말 매뉴얼에서 제시하는 것처럼 나이스 누가 기록에 수십 건의 기록들을 다 명확하게 하셨어요. 그 덕분에 그 선생님은 아동학대 피소를 면하실 수 있었는데 그것 말고도 이제 정신과 한의원 뭐 20회 정도 가실 정도가 돼가지고 이렇게 학생 하나 제대로 지도하기가 어려운 상황이긴 합니다. 그래서 나이스 입력을 누가 기록 입력하시는 분도 있다. 그거는 입력한 시점이 정확하게 기록이 남는데 그 기록을 하기 위한 보조 장부들도 필요하실 겁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핸드폰에 이제 구글 킵 어플을 평소에 학생들이 긍정적인 행동을 하더라도 그 좋은 내용들도 평소에 이제 잊어먹지 않기 위해서 메모를 자주 하는 편이고요. 그 메모 내용을 가지고 나이스에 붙여 넣는다든지
하는 방법으로 인터넷에 비공개로 또 기록을 올리시는 방법도 있는데 그 인터넷은 잘못해서 그게 유출되게 되면은 그거는 문제가 심각해지거든요. 자, 다음 요거는 저희가 질문 내용이 정확하게 이해가 잘 안 돼가지고 이거는 좀 더 구체적인 사례가 있어야지 저희가 대답이 좀 될 것 같고요. 이 특수가 진짜 어려워요. 저희 고등학교 산 같은 경우에는 사건이 명백하거든요. 물론 피해가 심각해서 그렇지 고등학교는 오히려 사안 처리는 명백한데 피해가 뭐 폭행으로 골절 뭐 성범죄 이런 것들이 많아서 그렇지. 근데 이 학생들의 지적 수준이 낮을수록 유아 특수 쪽은 정말 힘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해나가야 될 부분들이 많고요. 저희도 계속 도움 드리려고 노력합니다. 가장 어려운 곳에서 가장 어려운 곳이 얼마나 이제 배려를 받는지가 그 사회나 이제 사회 수준이나 인권의 척도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신체 접촉으로 인한 장애로 인한 충동적 행동 이런 경우에도 사실은 가해 학생 치매 학생 측에서 배상하는 게 원칙이긴 한데요. 이런 가벼운 상처라고 하기에는 이것도 누적되면 굉장히 고통이 심하실 텐데 일단은 학교 보건실을 이용하라 정도일 것이고, 아, 이게 부모님이 여기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는 분 같으면은 예를 들어 고등학교 특수학생 사안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그 학생이 뭔가 관심을 끌기 위해서 잉크를 준비했다가 여자 선생님들 옷에다 묻히는 그런 행동을 한 학생이 있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부모님이 이해를 하고 그 피해액에 대해서 뭐 보상을 하겠다 이런 부모님들도 계시지만 여기에 대해서 막 분노 폭발시키는 거 얼마나 특수 선생님들 많이 당하십니까? 그래서 원칙상으로는 이런 것들이 누적시킨 다음에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서 가해 학생 측에서 부담을 하지 않는다면은 뭐 소액 같은 경우 뭐 서울은 뭐 보통 100만 원, 200만 원 범위 내에서는 학부모한테 받아내기도 쉽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그냥 교육청에서 보상을 해주기도 하는데 이게 소액 같은 경우에는 그게 참 절차도 복잡하고 해가지고 쉽지 않은 거라서 이게 증빙 내역이 쌓이고 뭐 해가지고 진행이 되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제 생각으로는 특수 선생님들에게 대해서는 추가로 어떤 복지 혜택 같은 게 더 있어야 되지 않나 싶어요. 이런 자잘한 것까지 다 행정 절차를 거쳐서 드리는 거는 좀 무리가 있는 것 같고 그렇다고 해서 이런 거에 대해서 정당한 보상을 해주지 않으면 그것도 부당한 것 같고 앞으로 참 해야 될 일이 많은데 좀 이게 포기하지 마시고 꾸준히 노력하시다 보면은 우리 또 특수교사 노조 지지해 주시다 보면은 특수 선생님들에 대해서 많은 지원이 늘어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상담 기록은 어떤 요건이 있느냐 육하 원칙에 대해서 일지 형식으로 되도록 많이 구체적으로 사실 위주로 하셔라. 그게 학생 사안 조사할 때도 뭐 학교폭력 사연 처리 가이드북 같은 데도 뭐 그 학교폭력 관련해 가지고 학생들 사안 조사할 때 기록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마찬가지로 좀 참고가 되실 거예요. 그리고 사실 증거의 왕은 녹취, 사진, 동영상이고 교통사고 났을 때도 이게 진짜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 이외에 구체적이고 일관된 기록 혹은 주위에 CCTV가 있었느냐 이런 것들이 중요한 기록이 되고 이게 뭐 학폭이든 교권 침해든 생활교육이든 뭐 관리자 갑질이든 다 증거 싸움이고요. 관리자 갑질 사안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이제 피해자가 끝까지 증언할 수 있는지 확인하고 그분이 어디까지 원하시는지 확인한 다음에 노조에서 도와주실 수 있습니다. 그것도 확인되지 않는 상황에서 노조가 너무 많이 도와주시다 보면은 피해 선생님이 오히려 부담스럽다, 원치 않는다, 그만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상황에서 귀중한 인력이 낭비되게 되거든요. 그리고 일반적인 선생님들 입장에서도 뭔가 노조나 혹은 법규적인 도움을 청하신다, 위원회를 열고 싶다 하면은 녹취 사진 동영상 이게 가장 중요하고 육하 원칙 일지 형식 이거 꼭 생각하셔서 내가 힘들다 괴로웠다 이런 건 아무리 많이 해도요 법적으로 증거 능력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런 피해를 증명하시려면 오히려 뭐 병원에 몇 회 갔었다 진단서 이런 것들이 더 효력이 있고요.
또 이제 학생을 지도한 기록으로 반성문이라고 받으셨다간 이게 좀 시비에 휘달릴 수가 있는데, 반성문이라기보다는 요즘 쓰는 용어는 확인서입니다. 그리고 반성한 내용이 있으면 반성한 내용을 쓰고, 반성한 내용이 없으면 솔직한 심정을 써라, 이렇게 하시고, 요즘 또 트렌드가 이제 지도 과정에서 처음에 학부모한테 연락하지 않았다, 지도 과정에 강압과 인권 침해가 있었다, 뭐 이런 걸로 주장하시는데, 오히려 초기 진술이 어디서나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진술은 갈수록 오염되고 기억이 왜곡되게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조사는 사실상 큰 뭐 수업 침해가 있지 않는 한 빨리 하시는 게 좋고, 그리고 지도 과정에서 가급적이면은 저희가 이제 녹음을 몰래라도 하시라고, 제가 교육부 차원에서, 교육청 차원에서 공식적으로는 말씀 못 드리지만, 워낙 많은 사건에서 선생님이 지도 과정에서 인권 침해했다는 시비에 휘말리게 되시고, 거기에 아무리 소명을 해도 선생님이 거의 유죄 판결이나 징계를 받게 된 상황이다 하시면, 그때 방어 목적으로 변호사랑 상의하시고 녹음 자료를 제출하는 방법이 최후의 보루로 남아 있는데, 이 녹음이라는 건요, 학생들이 요즘 워낙 많이 해서 그걸 증거로 선생님들 신고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함부로 꺼내지 마시고 정말 이거를 써야 될 상황이, 피치 못하게 써야 될 상황을 위해서 킵해 두셔라. 잘 보관해주고, 중요한 거는 녹음할 만한 표면적인 이유는 무엇이냐, 선생님이 혹시 내가 지도에 부적절한 언행이 있지 않았는지 스스로 돌아보는 용도로 이 녹음을 활용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이게 녹음이라는 것 자체는 음성권 침해로 이게 위법성이 있어요. 하지만 이걸로 인해서 녹음이 유포된다거나, 이걸 뭐 나쁜 용도로 쓰인다거나 피해 금액이 발생한다거나 할 때 여기에 대해서 선생님이 법적 책임을 지는 경우가 있는데, 원래 허락 없는 녹음 자체는 위법성이 있기 때문에 함부로 할 게 아니지만, 선생님이 정말 피치 못할 상황에서 쓰신다면은 증거 능력이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걸 함부로 꺼냈다가는 불법적인 정보 수집으로 인해서 선생님이 오히려 그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같은 걸로 입건되실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녹음은 하시는 것보다는 일단은 따뜻한 분이 녹음하는 걸 직접 드러내는 것보다는, 일단 이런 상황에서도 일단은 학생이 아무리 거짓말을 하더라도, 거기 뭐 조사하다가 야 이 거짓말쟁이야, 너 맨날 거짓말 할 거야, 너 진짜 나쁜 학생이야, 이런 식으로 했다가는, 그 작년에 기사 나왔잖아요. 너 정말 나쁜 어린이야, 뭐 이런 거 했다가 아동학대로 신문에 나오고, 그 선생님 정신과 다니시면서 변호사 선임하셔야 되고, 뭐 선생님이 아동학대 혐의가 생겨버리면은 그거에 대해서 제대로 지원 못 해드리거든. 그 교육청에서나 혹은 단체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해드리기 쉽지 않거든요. 선생님이 100 중에 하나라도 잘못한 게 명백하다면 어렵기 때문에, 이런 것들 조심해서 수집하시고, 선생님들 그 억울하게 신고당해서 고통받는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너무 길면은 보시기 어려우시니까요, 요 정도로 일단 끊고요, 질문이나 댓글 나오는 거 따라서 계속 시리즈 만들어서 올려드릴게요. 네, 앞으로 더 추가해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